자, 뉴스 읽어주는 남자 홀스영입니다. 뉴스 읽어주는 남자는 유튜브 염천교 채널 그리고 팟빵 염천교 검색하셔서 팟빵에서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0월 22일 주말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뉴스 읽어주는 남자에서 먼저 첫 번째로 다뤄볼 이야기는 강서 PC방 살인 사건에 관련된 후속 이야기. 자, 제가 그 전에서 염천교에서도 다뤘고 뉴스 읽어주는 남자에서도 다뤘던 이슈인데 사건이죠. 정말 너무나 허망하게 죽음을 당한 이 PC방 아르바이트생. 그래서 온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나왔던 게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고, 자,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대목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해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살인범 피의자, 피의자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뭐 명백한 살인범에 대해서 실명 김성수 얼굴 모두 공개를 했네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최고형 음주운전 그리고 뭐 리벤지 포르노 뭐 이런 부분들의 최고형을 내리겠다 하면서 성난 국민들의 여론 눈치를 보는 액션을 취해 줬어요. 자, 우리가 청와대 청원이 사실 심신미약 감형해달라고 청와대 청원해 본들, 청와대는 입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번 염천교 시간에 청와대가 해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청와대 청원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로 또 이야기를 진행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청와대 청원이라는 것이 지금 한 90만 돌파했을 겁니다. 국민들의 여론을 살펴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는 거고, 법무부 장관이 움직이고 국회의원들도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의 효용성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다.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걸 불편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그 청원 숫자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창으로서 매우 유용하다. 자, 강서 PC방 살인 피해자는 이름은 김성수, 나이는 29살, 얼굴도 공개가 됐어요. 젤리만 체리님처럼 보수에서 아젠다로 들고 나올 만한 이슈인데 심신미약 감형 불가, 이걸 왜 안 하느냐, 그런 대다수의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한국당 애들이 손해를 봐서 안 하는 거다. 왜냐면 얘네들이 사고를 하도 많이 치니까 심신미약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거 쓰시고 있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제가 멍청하다 사실은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예전에 이제 새누리당은
못됐고 민주당은 멍청하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민주당은 멍청해서 저 못된 놈들이 이기지를 못하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너무 멍청해요. 자, 국민들이 청와대 청원에 90만 가까이 심신미약 감형 반대 여론을 만들어줬으면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이걸 먼저 잡아야죠. 먼저 법안 발의를 하면 그쪽으로 쏠릴 텐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하고 있는 행동이 뭐 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 채용 세습 박원순 물러나라. 서울교통공사가 공기업이지 박원순이 직접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하고 있는 거고 안 먹히죠. 서울시 공무원이었으면 문제가 커지는 건데 게이트화 될 수 있지만 서울교통공사라면 감사를 받고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박원순이랑 엮으려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쇼를 했는데 이슈가 안 돼요. 이슈가 안 돼. 그러니까 바보라는 거지. 이걸 잡아야죠. 이걸 잡아야죠. 정치인이 쇼를 할 거면 자, 자유한국당 바보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자, 이 PC방 사실 이런 거 되게 양아치 같은 건데 자, 그 강서구 PC방 사건 있는 데서 국민들이 조의를 표하면서 국화를 갖다 놓고 그 공간에 조의를 표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를 하고 있어요. 정치인들 왜 거길 안 갑니까? 거기 가서 조의를 표하고 이 일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형 반대 법안 제가 만들겠습니다. 유가족 위로해드리고요. 이거 왜 안 하죠? 국민들이 관심이 있다고 89만, 90만이 의견을 표출해 줬잖아요. 정치인들이 왜 국민들의 이 아픈 곳을 안 들여다보고 못 들여다보냐 이거예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워크유저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벌이 심신미약 이유인데 그걸 법으로 제정하면 안 돼서 못한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뭐합니까? 당신들은 뭐합니까? 왜 안 해요? 민주당은 법안 발의하면 통과시킬 수 있잖아요. 민주당은 이 정도는. 제발 부탁하는데 국민들이 국민 정서 국민들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국민들이 분노하면 같이 분노해 주는 게 정치인들이 할 일이고요. 국민들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국민들을 위로를 해주는 것이 정치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인권. 도대체 씨발 인권은 사람 새끼한테 주는 게 인권이지 짐승만도 못한 새끼한테 인권 언제까지 챙기고 앉아있을 거냐고요. 네? 도대체 당한 사람은 죽은 사람은 죽어서 억울해서 말도 못하는데 살인자 인권을 언제까지 봐줄 거냐고요. 가해자 인권이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어디 갔냐. 피해자는 이미 목숨을 잃었어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인권이 필요합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자,
그나마 경찰에서 눈치를 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실명을 깠죠. 김성수라는 실명을 깠고 얼굴도 깠어요. 마스크 안 씌웠습니다. 자, 경찰이 국민의 눈치를 본다. 좋은 징조라고 생각을 해요. 법무부 장관 나와서 최고형에 대해서 음주운전이나 뭐 리벤지 포르노나 이런 것들 최고형 하겠다. 자, 눈치를 봅니다. 저는 동생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보는 CCTV에 있는 걸 보면 분명히 공범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경찰이 CCTV뿐 아니라 여러 목격자의 진술, 정황 이런 것까지 다 보고 결정을 내릴 거니까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네. 이렇게 제가 늘 얘기를 했죠. 좀 더 지켜볼 거고 국민들의 분노와 국민들의 관심 그리고 국민들의 눈치를 본다라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제가 사실은 이게 당연한 건데 국민들 위에 있을 수 없잖아요. 네, 국민들 위에 있을 수 없잖아요. 경찰이 국민들 위에 있을 수 있습니까?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 위에 경찰이 있을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자, 그러나 그동안엔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경찰도. 왜냐? 국민들은 개돼지니까. 그쵸? 근데 이번엔 국민들의 눈치를 봤어요. 국민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이런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얘네들 조선족이라는 거는 아마 가짜뉴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신상을 다 공개를 했죠. 앞으로 이런 강력 범죄에는 가해자의 인권 운운하는 세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찰, 공무원들이 국민의 눈치를 보는 사회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 것이 민주입니다. 국민이 주인이어야 돼요. 자, 경찰의 신뢰도 떨어져 있고 경찰뿐 아니라 뭐 많은 부분들의 신뢰도가 다 떨어져 있죠. 우리나라가 그만큼 투명하지 못한 사회라서 그렇거든요. 이제 하나씩 투명해질 거예요. 자, 저신뢰사회, 신뢰하지 못한다. 우리는 믿지 못해요. 왜냐? 그동안의 반칙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던 사회였기 때문에. 정유라의 명언이 있었죠. 돈 많은 것도 실력이다. 그런 사회였거든요. 자,
아무튼 이번 강서 PC방 살인사건으로 살인범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가 됐다라는 것, 경찰이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것, 앞으로도 경찰에서 국민들의 눈치를 본다라는 거가 국민들 눈치 때문에 법 집행을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좀 국가기관이 국민들을 답답하고 속 터지게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죠. 네. 제발 국민들 아픈 마음에 고춧가루 뿌리지 말고 국민들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국가 공무원들이었으면 좋겠다. 다행스러운 건 이번 일을 그래도 이 잔혹한 범죄자 신상 공개가 범죄자 가족들에게 연좌율이 된다는 말이 많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나요, 홀스형? 연좌율까지 할 건 아니지만 어떡합니까? 그것까지 봐줘야 되나요? 그것까지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나요? 피해자 걱정부터 하자고요. 그거 어떡합니까? 억울하겠죠, 가족들은. 네,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이제 그런 것도 문화가 우리가 자, 그 범인이 있다고 해서 그 범인의 가족들까지도 싸잡아서 욕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죠. 네. 그거는 하지 않는 문화가 돼야죠. 그러나 그게 무서워서 피해자의 인권을 가족 인권들까지 가니까 이걸 보호해준다. 가해자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 제가 당분간은 염청기하고 핫그레이드를 제외하고는 저희 방송 나이스게임TV 방송을 일단 안 하는 걸로 지금 했어요. 지금 몸이 아프고 아직까지 좀 안 나와서 뭐 일단 침착해님의 말이 냉정하게 실익이 뭐가 있느냐, 뭐 정말 이성적으로 극한의 이성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신상 공개를 하든 안 하든 그 사람에 대한 처벌만 똑바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옆집의 성범죄자는 이미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성범죄자가 어디 사는지는 다 가르쳐 줍니다. 불안감만 증폭되니까 지금 법이 성범죄자는 어디에 사는지, 우리 동네 성범죄자 어디 사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네. 다 알 수 있습니다. 내 옆집에 성범죄자 사는지 안 사는지 알 수 있어요. 네. 알 수 있어요. 법으로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옆집에 성범죄 산다? 그럼 내가 이사를 갈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네. 그거는 개인의 영역이죠. 나는 살인자가 내 옆집에 살아. 살인자는 감옥에 가 있고 살인자 가족이 내 옆집에 산다. 살인자가 아니고 살인자 가족이 옆집에 살면 기분 나쁘면 이사 갈 수도 있는 거고. 개인의 선택인 거죠. 네. 근데 이건 이 사회라는 곳이 여러 명이 같이 함께 살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추상적인 이익은 실익이 아니다. 그거는 일단 침착해님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게 실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의견을 그게 어떻게 실익이냐라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니에요. 나는 이거가 알리는 게 별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다수의 사람들은 나는 알려주는 게 좋은데, 그러면 알려주는 게 맞는 거고, 그게 민주주의인 거죠. 예. 그게 민주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완벽한 제도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완벽한 제도가 아니에요. 그나마 완벽의 흉내를 내려고 하는 제도인 거죠. 맞지 않는 일이지만 다수가 원하면 가능해지는 게 민주주의예요. 예. 그래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으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생각이 좀 다른 분이 계시지만, 다르다고 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막 묻으려고 하는 것도 안 돼요. 네. 그냥 내 생각과 다르구나 강요하지 말자고요. 예. 우리가 강요하지는 말고, 이게 옳고 그름의 영역과 생각의 다름의 영역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건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해요. 예. 범죄자 가족의 인권이 문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네. 롤 잘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생각함직한 일이고 고민해 봄직한 일이에요. 네. 그러나 그런 그 범죄자의 가족들의 인권을 지키기에는 피해자의 어떤 상처가 너무 크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하면 범죄자 가족들도 노출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 때문에 우려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범죄자의 신상을 노출하면 안 된다라는 거에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거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네요. 근데 고민해 볼 여지는 있어요. 그 가족들은 죄가 없는데 그 가족들도 피해를 입어야 되니까. 네. 근데 문제는요, 죄가 없는 피해자는 어떡하냐고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이 피해자,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네. 신상 공개를 얼굴, 이름, 나이, 이게 다예요. 네. 근데 워낙에 이제 신상 파헤치는 사람들 때문에 가족들까지, 네, 노출이 될 여지가 있다, 이런 건데 동의가 잘 안 되네요. 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들은 이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실질적인 이익이 사실은 거의 없는 것 아니냐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죠. 예. 이거는 논의해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사회적인 합의, 논의해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런 거 신상 공개하지 말고 그냥 사형을 때려라. 예. 그러면 사형을 그냥 때리고 신상 공개를 하지 않는다. 이게 사회적인 합의의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심신미약 없고 강력범죄, 우리가 사형제 사실상 폐지인 나라인데 사형제 부활시키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사람들을 사형을 시키고, 예를 들면, 자, 사형을 시키면 신상 공개를 안 해도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놈의 법이 피해자의 상처만큼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신상 공개 하지 마. 가족들한테도 피해갈 수 있다. 하지만 범죄자에 한해서는 우리는 자비 없이 처벌한다라는 확실한 법 체계를 만들고, 이게 만들어진다면 신상 공개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어쨌든 지금 보세요.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채팅창에서 이런저런 지금 얘기를 나누고 토론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의식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민해 볼만 하죠. 자, 개인의 적 강력범 살인자의 얼굴과 이름을 나이를 공개해서 국민들이 얻는 것이 무엇이냐? 국민들이 얻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경우에 이때까지 왜 그러면 마스크를 씌우고 이거에 왜 분노하냐면 가해자의 인권은 그렇게 챙겨주면서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 갔느냐? 이런 것 때문인 거고, 그리고 왜 피해자가 받은 상처보다 가해자가 받는 형벌이 약하냐? 자, 이런 부분들이 충돌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논의를 해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권단체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권, 근데 그 사람의 기준이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은 인권이 없는 거니까 걔네들이 하는 거는 가해자든 뭐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민주주의라는 게 이런 생각을 계속 공유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맞춰보고 합의가 잘 안 되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인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인권단체처럼 고귀한 생각을 가지지 못한 저급한 생각을 가진 인간들이라 인간 같지 않은 행동을 한 인간에게 인권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일반 국민들은, 인권단체에서 일하는 고결한 이런 사람들은 그냥 숨만 쉬면은 인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인권을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렇지가 못해서 인간의 길을 포기한 놈한테 무슨 인권을 논합니까? 자, 저는 가족들이 받는 피해 안타깝지만, 예를 들면 고영욱 어머니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응? 고영욱 어머니가 동네에서 사람 좋기로 유명하고 고영욱 어머니가 얼굴 들고 다니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고영욱 어머니 생각해서 그럴 순 없잖아요.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 죄, 교육을 뭐 시킨다고 시켰겠죠. 저도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열심히 어떻게 하면 잘 훈육을 할 거냐 고민을 많이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머리가 지끈지끈 거리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나림이가 사춘기가 와가지고요. 한두 번이 아닌데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살았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인간이 돼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다 안 했어. 우리는 다 안 했어. 왜 하지 않았을까? 엄마가 시키는 대로, 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왜 안 했을까?
여러분도 안 했고 나도 안 했어. 왜 안 했을까? 다 크고 나서 돌아보면 그때 어른들 말 좀 들을 걸. 틀린 소리 하나 없는데 우리 아이들을 보고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걸 안 들어서 너무 안타까우니 너는 좀 들어라. 반복해요. 무한의 무한의 인피니티. 무한의 인피니티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그 아이도 그때 엄마 아빠 말을 들어볼 걸. 그리고 자기 자식한테 또 하는 거죠. 근데 그 아이도 또 말을 안 들어.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아무튼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걸 감정적이지 않고 정말 냉정하게 이 피해자의 어떤 그 아픔을 국가가 얼마나 잘 보듬어 줄 것이냐, 그것이 꼭 가해자의 신상을 다 공개하는 것만이 최선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물음표를 던져본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왜 마누라가 그렇게 얘기해도 결혼 10년 넘도록 말을 듣지 않는 걸까요? 마누라 말이 맞다라는 걸 알면서도.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면서도 왜 그럴까요? 참으로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논의를 여러분들하고 채팅창에서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의 의식이, 그리고 또 제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의 이 어떤 의식 수준 자체가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얘기였고 우리가 논의해 볼 만한 화두였다고 봐요. 가해자의 신상을 오픈하는 게 과연 능사냐? 이때까지는 지켜주는 것 때문에 짜증나서 오픈한 거가 속이 시원했는데, 네. 그래, 경찰이 이제 국민의 눈치를 보는구나. 경찰이 국민의 눈치를 본 건 맞죠. 이 신상을 오픈한 거지. 여기서 가해자의 인권 뭐 봐주고 뭐 하다가 이 날아올 여론의 역풍이 무서웠던 거예요. 네. 그래서 신상을 깠는데, 까고 나니까 자, 속은 시원한데, 우리 속은 시원한데, 자, 이게 그럼 맞냐? 이게 맞냐라는 거죠. 여기에서 또 다른 고민을 해보게 되는, 여기서 또 다른 고민을 해보게 되는, 저는 그런 논의에 대해서 토론하고 같이 고민해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약간 대화해보고 얘기하고 새로운 결론에 도달해보려는 노력이, 저는 굉장히 그런 과정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아무튼 이런 얘기,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의식이 좀 더 높아져서 신상 공개는 저는 지금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신상 공개를 하되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의 신상을 털거나 뭐하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똑같이 엄벌에 처하고, 우리의 국민들의 의식이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이런 문화가 자리 잡는 게 저는 베스트라고 봐요. 범죄자는 범죄자에게만 그 분노를 표출한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분노를 넓혀가지 않는다. 라는 문화가 자리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도 주고받으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갈 거예요. 우리의 의식과 문화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을 거니까 네, 저는 매우 바람직한 토론이 가능한 토론에 대해서 짜증내고 분노하면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 시민이 아니거든요. 네. 제 개인적인 의견, 생각은 여전히 이런 강력범, 흉악범의 인권을 지켜주는 것보다 오픈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범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럴 땐 오픈 저럴 땐 안 오픈 이게 이제 자리 잡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범죄자의 인권을 지켜주지 않거든요. 모자이크 처리하면 옆에 있는 경찰들 모자이크 처리하지 범죄자의 얼굴은 오픈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을 자리 잡아 나가는 그러겠죠. 일본도 다 오픈을 하죠. 아무튼 국민들과 법과의 국민 정서와 실제 법 집행에 대한 괴리 얼마나 줄이느냐 이것도 사법부와 입법부에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 같은 경우는 이 등신들이요. 지네들이 너무 구려가지고 국민들 뭐 이렇게 신경 쓰고 이러고 있어요. 입법부에서도 양형 자체를 국민들의 정서에 맞춰서 좀 해주고요. 사법부에서도 제발 판례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피해자의 아픈 만큼 피해자의 상처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는 사법체계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법체계라고 생각을 해요. 홀수형 웬 금목걸이? 결혼하면서부터 한 번도 빼지 않은 장모님이 결혼할 때 사위들에게 다 하나씩 해준 한 번도 안 뺐는데요. 맞아요. 사법부가 국민들을 무시하거든요. 검찰도 무시하죠. 경찰도 무시하죠. 지들이 국민들을 개돼지로 하는 이 나쁜 놈들. 그러나 이번에 경찰의 움직임은 성난 여론의 눈치를 본다. 그리고 사법부도 국민들 눈치 좀 보는 그런 처벌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면 여러분들도 필요 없어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